마차에서 생긴 일들. 아서 코난 도일 단편 소설. 우리는 사륜 마차를 잡아야 했다. 왜냐하면 날씨가 비가 올 듯 위협적이었고 휴가의 첫날을 비에 젖은 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페니가 약한 기침을 하면서 감기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에게 휴가는 드물었기 때문에 휴가 때마다 우리는 작은 사치스러운 곳을 예약한 다음 그곳으로 가서 시간을 즐겼다. 이번 휴가의 경우 우리는 햄머스미스가에서 사륜 마차를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알렉산더 플레이스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내 아내와 처제인 토미, 페니, 쟤까지 모두 마차에 타자 마차 안이 상당히 북적거렸고 나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보통 때라면 나는 존 길팽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 나는 비옷을 입고 마부 옆에 앉았다. 마부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는 늙은 전문가였다. 온갖 풍상에 찌든 얼굴과 하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나는 런던의 마부들이 가장 영리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사람은 마부들 중에서도 가장 영리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언제나 잡담을 즐겨했기 때문에 거리를 달리는 동안 그에게서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입은 굳게 닫혔다. 그러나 그린앵커 술집 옆을 지나치면서 내가 몇 잔의 진을 대접하자 그의 혀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의 말이 점점 빨라졌고 그가 말한 것들 중 일부는 검은 잉크로 하얀 종이에 남겨놓을 가치가 있었다. 이름 마차를 몰면 벌이가 더 낫지 않냐고요? 그가 내 질문에 대답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봐요. 사륜 마차는 존중받는 교통수단이고 마부 역시 존중을 받죠. 하지만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물을 튀기고 다니는 이름 마차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꼬마 애들이라도 그런 마차를 몰 수 있어요. 직업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들의 시선에 비하면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돈을 조금 모아놨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바꾸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나는 사륜 마차 마부로 이 일을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끝낼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손님, 지금까지 75년 동안 거리를 달려왔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군요. 내가 말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이죠. 그가 대답했다. 세상에서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사람을 늙게 만드는 직업이 없어요. 매일 젖고 추운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휴식 시간이 아예 없죠. 나만큼 오래 일을 한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 세월 동안 온갖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봤겠군요. 내가 말했다. 당신만큼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볼 기회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무척이나 드물죠. 세상이라고요. 그가 채찍으로 말을 내려치면서 대답했다. 질릴 정도로 많은 것들을 봤어요.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라면 정말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죠. 죽음이라고요? 내가 소리쳤다. 그래요, 죽음이요. 그가 말했다. 어쩌면 굉장히 흉한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본 것을 모두 글로 적었다면 런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른 마부들이라면 조금 믿어줬을 수도 있겠지만요. 한 번은 요금을 받고 죽은 사람을 태운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을 태우고 거의 몇 시간을 달렸어요. 아, 너무 충격을 받지는 말아요. 손님, 바로 이 마차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바로 지난번 마차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가 이 마차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내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가 되었다. 이제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죠. 마부가 입가한 구석에 작은 담배 하나를 끼워 물면서 말했다. 아마도 그 일이 일어난 지 20년은 더 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기억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죠.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벌이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요금을 많이 지불할 손님을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모든 극장이 문을 닫았고 번화가를 위아래로 계속 훑고 다녔지만 9시까지 아무 손님도 없었어요. 아주 작은 요금을 지불한 손님만 하나 있었죠. 나는 그날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게 순환을 하다 보면 뭔가 괜찮은 손님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하자마자 신사 한 분이 옥스포드 갖가지 마차를 탔고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인 세인트 존스 공원을 가로질렀어요. 그때는 거의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무척 조용했죠. 아주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금방 비가 올 듯했죠. 지친 말이 가는 속도대로 그냥 조용히 마차를 몰면서 말이나 나나 풍족한 식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옆쪽 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거리의 아주 어두운 부분에 두 숙녀분들이 서 있었어요. 정말 숙녀분들이었어요. 손님. 왜냐하면 한참을 그쪽으로 다가가서야 두 숙녀분을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한 명은 나이가 들고 약간 통통한 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었는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그 남자를 양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등은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있었고요.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가슴 위로 머리가 축 처져 있었고 숙녀분들이 그를 부축하지 않으면 바로 쓰러질 듯 보였거든요. 이봐요. 통통한 여자가 말했어요.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잘 기억하죠? 당연하죠. 부인. 꽤 괜찮은 요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대답했죠. 당신과 그 옆에 젊은 숙녀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나는 일부러 옆에 젊은 숙녀분을 언급했죠. 그녀가 베일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쌍해 보여서 그녀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요, 통통한 여자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 사위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바로 여기 근처 친구 집에 왔었어요. 내 사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고 나와 딸이 사위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사위를 집으로 데려다 줄 마차를 찾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위가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너그러이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요. 당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내려주면 당신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친절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그가 일찍 집에 간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늙은 부인이 마차 문을 열더니 다른 젊은 여자와 함께 그 남자를 양옆에 끼고서 마차 위로 올렸어요. 내가 도와줄 틈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내가 물었다. 오렌지 그로브가 47번지로 가줘요. 마부님. 그녀가 말했어요. 이 사람 이름은 호프만이에요. 집 앞에서 하인들을 깨우면 될 거예요. 요금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에 요금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 요금이요. 젊은 여자가 금화처럼 느껴지는 것을 내 손에 꼭 쥐어줬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듯 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리고 내가 마차를 몰고 떠나자 그녀들은 길 옆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이 아주 지친 상태였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오렌지 그로브가 47번지를 찾아갈 수 있었죠. 꽤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밤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상당히 조용했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남자 하인이 나왔어요. 여기 이 집 주인을 데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그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호프만 씨요. 이 집 주인이요. 그는 마차 안에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번지수가 47번지가 맞죠? 아닌가요? 맞아요. 47번지. 확실히 맞아요.
하지만 이 집 주인은 리치 대위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인도에 있고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은 것 같군요. 아니, 아까 숙녀분들이 말한 주소가 여기가 맞아요.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손님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으니 그러면 그가 정확한 말을 해주겠군요. 아까는 술에 취해서 죽은 듯 자고 있었어요. 1시간 전부터요. 하인과 나는 마차까지 가서 마차 문을 열었어요. 그는 좌석에서 굴러떨어져 마차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손님, 일어나세요. 내가 외쳤어요. 일어나세요. 주소가 어딘지 말해줘요.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한번 그를 흔들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내가 소리 질렀어요. 이름하고 어디에 사는지 말을 좀 해봐요. 그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이상한 느낌이 나를 덮쳤어요. 그래서 나는 손을 아래에 대고 그의 얼굴을 만졌어요. 납처럼 차갑더군요. 그 남자는 죽었던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자 하인이 성냥을 켰고 우리 둘이 그 손님을 살폈어요. 그는 잘생긴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턱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는 죽은 것이 확실했고 게다가 꽤 오래전에 죽은 것이 분명했어요. 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멍청한 하인이 나에게 물었어요.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공포심에 그의 머리카락이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죠. 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마차를 몰았죠. 그 멍청한 하인은 길바닥에 놔두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더 들은 것은 없었나요? 소식을 듣는다고요? 그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불운이었어요.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나를 신문하고 경찰이 계속 나를 불러댔어요. 의사들 말로는 그가 마차에 탔을 때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시를 하는 동안 그의 목 옆에서 4개의 푸른 반점이 발견됐어요. 의사들은 그것들은 여자의 손가락만 한 크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고해 살인 혐의를 염두에 두고 예비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다행히도 살인이 너무 깔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단서도 살해당한 남자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그의 신분을 밝혀줄 만한 모든 것들이 주머니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어요. 사실 요금을 건진 것이 오히려 불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요금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나로서는 그 일에 휘말려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거기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사이 마부의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거칠어졌다. 그리고 커다란 술집이 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가 마차의 속도를 조금 늦췄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진을 한 잔 더 샀고 그가 감사하다며 그것을 즐겼다. 술집에서는 포도주도 팔고 있었고 마부석에 탄 동료와 함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 역시 와인을 한 잔 마셨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운을 차렸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경찰과 엮일 일이 많기는 하죠. 늙은 마부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꺼냈다. 내 손님 중 최고의 손님을 경찰이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 손님이 마차에서 하던 작은 일을 그대로 하게 놔뒀다면 나는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말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가진 능글거림이 그의 얼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신 손님하고 경찰 이야기는 뭔가요? 내가 물었다. 말할 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은 이야기죠. 그가 다시 아까의 화제로 말을 돌렸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복스홀 다리 근처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안경을 쓴 늙은 남자가 나를 불러 세웠어요. 그는 미드레섹스 가에 서 있었는데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디로든 가고 싶은 대로 몰아요. 그가 말했어요. 다만 너무 빨리 속도를 내지만 말아요. 나는 늙은 데다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몸이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 말이요. 그리고 마차에 타더니 문을 닫고 창문도 모두 닫았어요.
그리고 한 3시간을 달렸고 그 후에 그가 그만 멈추라고 하더군요. 마차를 멈추자 그가 커다란 가방을 손에 쥐고 내렸어요. 이봐요, 마부 양반. 그가 요금을 지불하더니 나를 불렀어요. 야, 손님. 내가 모자를 숙여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상당히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군요. 게다가 다른 마부들처럼 목이 부러지듯 거칠게 마차를 몰지도 않고요.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의사들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라고 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처럼 마차를 몰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나를 태워요.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매일 아침 나는 그를 태웠는데 그는 언제나 검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4개월 가까이 그를 태우고 3시간 동안 마차를 몬 다음 그가 후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죠.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 덕분에 나는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새 부품을 살 수 있었죠. 물론 나도 그렇게 더운 여름날 사륜 마차를 타고 창문을 모두 닫은 다음 3시간 동안 돌아다니라고 했다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니 약간의 호기심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어느 날 그가 내리는 곳 근처로 갔는데 그때가 되니 우리는 매일 아침 주기적으로 달리는 경로가 정해진 상태였죠.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경찰관은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차가 서고 늙은 남자가 가방을 들고 내리는 순간 경찰관이 바로 그를 잡았어요. 당신을 체포합니다. 존 말론 씨. 경찰관이 말했어요. 무슨 죄목으로요? 그가 아주 침착한 어조로 물었어요. 영국 국립은행의 지폐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아, 망했구나. 그가 소리치더니 안경과 가발, 가짜 턱수염을 모두 벗더군요. 그러자 아주 잘생기고 영리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휘말릴 만한 인상의 남자였죠. 잘 있어요. 마부 양반. 경찰관이 그를 끌고 가는 동안 그가 나에게 소리쳤어요.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그가 끌려갔고 그 뒤로 다른 경찰관이 그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그는 왜 마차를 탄 거였죠? 호기심을 찾지 못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짐작하셨겠지만 그는 지폐를 위조하는 모든 도구를 그 가방 안에 가지고 다녔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집에서 매일 몇 시간씩 두문 불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창문을 굳게 닫고 열쇠구멍도 모두 막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말들이 돌았겠죠. 게다가 그는 집을 혼자서 썼어요. 하인이나 하녀, 가정부 등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서 그는 폐쇄된 공간인 마차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결정이 옳은 것이었는지는 나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경찰이 그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를 체포한 것이죠. 정말 재수없는 일이었죠. 그 사건 때문에 나도 경찰에 같이 끌려갈 뻔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마차를 타고 다닌 도둑이나 강도, 살인자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면 아마도 손님은 내가 교도소 전체를 싣고 다녔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마차 안에서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모든 사건들을 다 합쳐서 생각해도 내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의 정체가 제대로 맞다면 말이죠.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흥분되는 사건이었어요. 다행히도 적시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겠죠. 약 10년 전 일이에요. 그 즈음 나는 운이 좋지 못했어요. 붉은 기운이 도는 콧수염을 달고 단단한 몸매의 남자를 태웠어요. 선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항구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 젊은 위조지 폐범 이후로 나는 머리를 써서 여기 앞쪽에 얇은 유리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일행분 중 한 명이 코를 부딪혔던
그 장소 근처에 있죠. 원할 때마다 마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미래에도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만든 장치죠. 그 선원을 태우고 나는 뭔가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유리창으로 살폈어요. 그는 무릎 위에 커다란 석탄 덩이 같은 것을 얹어놓고 그것을 아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유리창은 아주 작아서 손님들은 이 유리창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물론 나는 안을 잘 살필 수 있지만요. 그가 용수철 같은 것을 꺼내더니 그 석탄 덩이 옆에 꽂았어요. 그제서야 그것이 커다란 상자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아주 검은색이 칠해져 있고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석탄 덩이처럼 보인 것이었어요. 어쨌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머 헤븐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석탄 폭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야, 그때 그 손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태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석탄 폭탄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배의 가치보다 높게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 다음 석탄 덩이처럼 보이는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나 다른 이상한 폭발물 같은 것을 넣어요. 그리고 그 배에 석탄 저장고를 채울 때 그 상자를 석탄 더미 안에 숨기는 거죠. 그리고 항해가 시작되고 그 석탄 폭탄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배 전체로 산산조각 나면서 폭발하는 거죠. 사람들 말로는 아주 많은 배들이 그런 식으로 침몰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당신은 기이한 경험을 많이 했군요. 내가 말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부가 대꾸했다. 아직 제대로 된 이야기들은 시작도 못했지만 벌써 목적지인 알렉산더 플레이스에 도착했군요. 정말이지 진실만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성경 말씀만큼이나 진실된 이야기들이거든요. 만약 저기 뒷자리에 숙녀분들께서 상쾌한 바람을 쐬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코퍼가 74번지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숙녀분들에게 상쾌한 교회 공기를 선사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님은 이렇게 제 옆에 앉으시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기 뒷자리 손님들은 벌써 화가 난 것처럼 소리치고 있군요. 숙녀분들은 빨리 마차에서 내리고 싶어 하시고 다른 분들도 우산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군요.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조심하세요. 손님. 그래요. 거기 조심하세요. 코퍼가 74번지를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 그 마부가 육중한 마차를 몰아서 멀어지는 사이 라는 말이 많은 마부가 사람들로 붐비는 건물 앞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차에서 생긴 일들.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